예, 안녕하십니까. 순화의랩 유영준입니다. 예,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드릴 주제는 저희 회사에서 실제 딥러닝을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와 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론과 실제 그 방향성, 어떠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간단한 설명이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큰 아젠다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다양한 분야 혹은 다양한 업체들에서 딥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들이 저희가 실제 딥러닝을 적용하면은 다 잘 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지만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저희의 딥모델 적용을 실제 어렵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예제는 저희 회사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디펙트를 검출하는 문제와 이미지를 고도화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그리고 정확도, 신뢰, 그리고 딥모델이 많은 사람들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실망을 하신 분들은 아예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이제 아마 산학을 보통 맡겨보신 사장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아카데미에서 생각보다 자신있게 인스펙션 분야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하는 거의 근거를 보통 들어보면은 아카데미에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은 그 예시를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저기 비누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저쪽에는 장비들도 있고, 이런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학계에서의 데이터셋인데요. 보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보는 데이터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약간 과연 학계에서 주장하는 혹은 페이퍼의 성능을 저희가 믿을만 한 것인가 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실제 이미지에 가깝죠. 요건 이미지 리스토레이션이고 저희가 단계별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는 예시인데요. 배터리 셀에 대해서 보시면은 기존에 굉장히 좀 흐린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통은 딥러닝 모델을 필요로 한다면은 로우 이미지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들을 페어로 달라, 그리고 많이 달라, 이런 내용들을 아마 보통은 들으실 겁니다. 했을 때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필요하냐,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등의 다양한 실제적인 요청 사항들이 생기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이런 로우 레졸루션, 하이 레졸루션 페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딥러닝 연구자 혹은 개발자들이 원하는 거는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이고 부품이 바뀌면은 데이터가 또 필요해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럼 과연 그 데이터를 저희 제조 분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 데이터는 더 찾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보통 저희의 딥러닝 솔루션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이미지를 복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 노이즈 이미지 이런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찍으면 찍을 수 있겠지만 이 둘의 페어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일반적인 가정이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가질 수 있으면 문제를 잘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인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부족함을 좀 더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저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보시면은 수량이 굉장히 적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평가들이 좀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방법론들에 대해서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면 여기 뭐 아카데미에 쭉 나오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제 키워드들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뭐 제너럴라이저블, 일반적인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오브젝트 어그노스틱 이런 얘기들 나오고, 제로샷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 말은 결국에는 어떠한 장비에도 상관이 없이 혹은 이미지를 받지 않고도 저희가 좀 이제 항상 원하는 바들이죠. 이런 바들이 굉장히 학계에 있는 페이퍼들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이들 시도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인데 인크리멘탈, 유니파이드 이런 내용들이 잔뜩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순차적으로 들어온 이미지에 잘 해결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 오브젝트의 이제 디펙트를 하나의 모델로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좀 이상적인 얘기들이 이제 제목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갔지만 각각 나오고 있는 이제 학회들도 다들 좀 훌륭한 학회들이고요. 물론 저희도 홍보를 위해서는 비슷한 제너럴라이저블이니 연속적으로 이제 뭘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저희도 아카데믹하게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실제 적용을 할 때는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뭐 앞선 좀 화려한 논의들의 기반은 이제 오픈AI에서 나왔던 이제 클립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4빌리언 개 이상의 이미지들을 텍스트와 함께 다 학습해가지고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얘가 웬만한 데이터는 다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뭐 이제 데이터를 안 봐도 되고 이제 다양한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요 4빌리언 데이터가 웹크롤 데이터입니다. 웹크롤 데이터니까 불행히도 저희 제조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알고리즘들을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문제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학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뭐 정상 데이터만 활용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오브젝트에도 적용 가능했으면 좋겠고 데이터가 뭐 적거나 아니면 아예 안 봐도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고 싶은 모델들이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죠.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의 이미지 복원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이게 로우 레졸루션, 하이 레졸루션 페어 만들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그런 페어들을 최근에 챗GPT에 대한 생성 모델들 잘 되니까 그런 다양한 기술들 써가지고 만들어 보겠다. 이럴 때 뭐 한 장의 페어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것들 뭐 이건 저희 건데 위에도 뭐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이 많이들 나와 있는데 요거를 실제에 적용하는 게 좀 이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 저기 1번, 2번에 있는 거는 그냥 생성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 모델을 사용하여 노이즈나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디스커션이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사항들을 좀 숫자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저희의 뭐 디펙트 검출 결과를 일반적인 구할 수 있는 셋에서 테스트할 경우에는 위의 숫자들을 가볍게 보시면 다 90몇 프로, 특히 아래 셋은 좀 더 쉬워 보이죠? 이런 경우여가지고 다양한 데이터에서 높은 성능이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대규모 확장된 그 좀 더 실제 상황과 같은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면 맞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성능이 90%대에서 70%대로 크게 최신 모델들이 다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말은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뭐 일반적이나 아니면은 뭐 학습이 제로샷으로 된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약간 실제와는 떨어져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장표는 저희가 정보와 데이터를 계속 줬을 때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질 거다. 학습을 할수록 이런 거를 가정하지만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할 것이냐 했을 때 많은 최근의 기술들이 그렇진 않다라는 걸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기 빨간색은 저희 건데 그나마 괜찮다라는 거를 어려운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고요. 해서 실제로는 이런 광의의 데이터들을 테스트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스페시픽한 샘플 아니면은 단일한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적용했던 이제 커버 글라스 관련된 예시인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요 레이블링 자체도 이제 검수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모델이 좀 크게 성능이 좌우될 수 있고 검수를 잘했다면 과연 최신의 모델을 쓰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좀 더 다른 선택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경험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은 저희가 어느 정도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물음표 표시해 놓은 게 가장 헷갈리는 검수의 예제일 것 같습니다. 저기서 박스처럼 부분은 저희가 검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디펙트를 검출해야 되는 게 맞고 저 화살표의 물음표는 검수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뭐 저는 이제 저 커버 글라스의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런 수많은 실제 적용 사례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저희가 이런 거를 미리 겪어봤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이제 적용을 했는지 말씀드리면 현장 레이블러 자체도 이제 저희의 디펙트 샘플이 왔을 때 이거를 정말로 100% 자기의 견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없는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이게 워낙 데이터가 귀한 사항이니까 100% 이게 확실하지 않아도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스 기반으로 이제 레이블러와 왔다 갔다 함으로써 좀 더 성능을 끌어올리는 노하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변이 센서를 이용해서도 다양한 검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이미지만 봤을 때는 광학계 영향도 워낙 크고 실제로는 몇 마이크로 이상의 스크래치를 잡아달라 아니면은 갭을 잡아달라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들은 이미지만 가지고는 풀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3D 광학계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3D 광학계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탐지를 가능한 게 장점이고 여러 가지 룰 베이스라고는 했지만 딥러닝 이전에 알고리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여기서 딥모델은 필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런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한 저 볼록한 부분을 잡는 문제인데요. 아마 뭐 이제 저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부품인지 아실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는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 볼록한 부분을 잡는 거를 사실 기존의 룰베이스 방법 혹은 머신러닝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저희 빨간색 같이 라인 피팅 해가지고 점들 찾고 그리고 특별히 꺾이는 점들 찾는 것 그렇게 어려운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문제는 저 죄송합니다. 저 곡선의 형태가 저희가 항상 저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부정확한 사항이나 비정형적인 사항이 됐을 때 룰 베이스가 크게 깨지는 문제가 보통은 발생하고, 이런 에러 처리가 가장 룰 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단점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딥 모델 베이스로 쉽게 이런 세세한 룰 베이스의 여러 가지 단일한 프로세스를 교체할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이 딥러닝 상황에서는 논의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어느 정도 딥러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좀 더 나은 답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을 경량화해서 기존의 룰 베이스보다 빠르게 넣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예시입니다. 결국에는 저 두 점을 결국에는 히트맵 형태로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룰 베이스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딥러닝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을 교체하면서 이제 좀 더 문제를 정확하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것도 다른 예시입니다. 결국에는 저런 이제 샘플이 있을 때 여기에 무게를 알고 싶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저 무게 형태를 잘 찾은 다음에 이것과 리그레션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푸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 리그레션 자체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게 타원 피팅을 한다고 해도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고, 얘를 계속 이터레이션을 해가지고 매칭 정확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이긴 하죠. 매칭 정확도 올리면은 실제로 저희가 예측한 무게와 실제 값이 점점 에러가 줄어들긴 합니다만, 요런 이제 이터레이션 혹은 룰 베이스 방법 역시 에러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에러 케이스들이 크게 나왔을 때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의 핸들링이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원래는 이게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쌓여야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 역시 딥러닝으로 이제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 부분일 텐데요. 이제 저희가 계속 요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로우 레졸루션 페어, 하이 레졸루션 페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고,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생성 모델로 이거 만들 수 없느냐 라는 문제를 접근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노이즈를 생성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냐 라는 문제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연구를 해서 당연히 아카데믹하게는 한 장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할 때는 더 많으면은 더 좋다. 그런데 아마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필요하진 않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개발을 하여 이제 홍보도 하고 학회 공개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기서 저희가 이미지 복원건들을 받을 때 이제 실제 데이터 샘플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좀 충분히 가능한 벌충을 하고 이제 개발을 하는 쪽이 이제 저희의 좀 기술적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작은 모델에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했을 때 결론은 작은 모델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메디컬 이미지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가 좀 적은 분야이고, 여기에서의 저희의 사명은 굉장히 빠른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저쪽 별표시인데 결국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 1.5kct에서 30fps 이상 거둘 수 있는 모델을 이제 보유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 써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디펙트 검출하는 문제에서는 다양한 제너럴 퓨샷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실제 적용하기엔 좀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 갈 것 같다 라고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룰베이스, 3D 변이 센서 혹은 정확한 레이블링 모든 상황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노하우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레스토레이션 관련해가지고는 얼마나 적은 샘플을 가지고 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샘플이 많을 때는 아마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다들 잘들 하시니까요. 그래서 앞선 디펙트 검출보다는 전반적인 기술 사항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좀 더 적은 데이터셋과 좀 더 경량 아키텍처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